자, 그리고 설사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오늘 포커스를 맞출 주제는 만성 설사거든요. 그렇다고 만성 설사만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급성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급성 설사도 알아보면서 만성 설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설사 원인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어떤 경우에 급성 설사 하게 됩니까? 일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걸려서 감염성 설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여서 식중독에 걸린 경우도 있고, 동남아 등 여행을 했을 때 식중독 걸려서 설사하신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간 제산제나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서 설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장에 들어온 무언가를 거부해서 생기는 거군요. 네. 그러면 급성 설사를 할 때 동반되는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감염이 주 원인인 급성 설사는 구역질, 구토,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한 설사는 여름철에 잦고요. 바이러스에 의한 설사는 겨울부터 봄에 많습니다. 감염균은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균, 살모넬라균, 이질균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도 있으면 귀뜸을 좀 해주시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채소와 과일을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게 중요하고요. 손 씻기의 생활화들이 필요합니다. 탈수 방지를 위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요. 죽과 스프 같은 음식이나 공유 음식, 적당한 염분 섭취, 그리고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당분간 유제품 피하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뭐 급성처럼 설사가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날 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탈수와 체중 감소입니다. 탈수와 체중 감소는 가장 흔한 두 가지 합병증인데 네. 며칠 내 해결되지 않거나 만성적으로 있을 경우에, 그리고 기능성 설사인 경우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만성 설사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키워드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식습관입니다. 아무래도 만성 설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식습관이겠죠? 네, 바로 이런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식습관이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식단인데요. 네. 설사를 자주 하는 환자분들은 치료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먹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많이 줄어들겠죠.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는 FODMAP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퍼멘터블, 발효되기 쉬운 음식들, 그리고 올리고사카라이드, 디사카라이드, 모노사카라이드,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같은 설탕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폴리올스라고 하는 당 알코올이 있습니다. 발효되기 쉬운 잡곡류, 보리, 호밀보다 쌀밥이나 감자를 먹어야 하고요. 우유나 치즈,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보다 유당이 제거된 우유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나 배 같은 과일보다 바나나, 블루베리, 딸기 같은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커피나 차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있는 소르비톨이나 잘리톨 같은 당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단들은 속이 더부룩해지고 복통이 일어나는 과민성 장 증후군을 개선해 주는데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식단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어떻게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식단 자체, 무엇을 먹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만성 설사를 해결하기에 좋은 도움이 되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만성 설사의 원인도 좀 짚어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설사가 발생하게 됩니까? 급성 설사에 비해서 만성 설사는 흔히 원인이 불명확한데요. 문진, 복진, 내시경 검사를 꼼꼼하게 해도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으로 급박하기보다는 소화기능의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져서 생활의 일부처럼 돼서요. 이 같은 만성적인 설사 요인은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삼투성 설사는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마그네슘, 인, 황 등을 많이 섭취할 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분비성 설사가 있습니다. 위장관 전해진 운반 이상이나 세균 감염, 염증이 원인입니다. 지방성 설사도 있는데요. 췌장의 효소 분비 기능 저하로 인해서 지방이 소화 흡수가 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은 세세하게 좀 나눠서 보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크게 생각을 해보면 혹시 대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까? 만성 설사는 대장 기능 저하로 발생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심리적인 불안, 각종 스트레스, 질환 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장 능력이 약해지는 게 원인이 되는데요.
특히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 흡수가 잘 안 돼서 장에 수분이 정체되고 있으면서 설사가 잘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 어떤 신호가 오게 되나요? 대장의 수분 흡수력이 떨어지면은 장의 변비가 늘고 묽은 변, 점액선 변이 나오게 됩니다. 또 화복부에 불쾌감이 있을 수 있고요. 통증이 일어납니다. 소화기관, 특히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지면 변의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채 배출되는데요. 정상 대변의 수분 함량은 70%가량인데 설사는 85%를 넘고 이는 이체의 습한, 노폐물 증가와도 영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또 만성 설사에 대한 원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음주입니다. 음주로 인해서도 만성 설사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술을 마신 다음 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과음을 하고 속이 쓰린 정도를 넘어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설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장에 정점하게 육모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 전막 육모는 장 속 음식물의 수분과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음주로 흡수된 알코올이 장 전막 육모를 자극해서 기능을 저하시키고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알코올로 장이 자극되면 연동 운동이 촉진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설사를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연동 운동이 촉진되면 수분이 장에 충분히 흡수되기 전에 변이 배출되기 때문에 설사가 일어납니다. 알코올이 소화의 분비를 막아서 음식물 소화에 어려움을 주고 설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음주하고 다음 날 설사를 하게 되면 전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코올의 영향으로 설사를 할 수가 있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음주를 안 하고 살면 좋은데 현실상 그러기가 힘들다면 설사는 하지 않은 채 그나마 좀 건강하게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네, 평상시 술을 마시고 설사를 자주 하는 분이라면 네. 음주는 일단 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게 안 되면 높은 도수의 술을 최대한 피하시고 당의 함량이 높은 술은 또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술을 마실 때는 안주를 많이 먹거나 물도 같이 마셔서 알코올이 최대한 희석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치킨, 피자와 같은 기름진 음식을 같이 먹으면 장에 흡수가 안 돼서 설사를 더 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이럴 때 한약에서는 갈근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갈근은 알코올 분해시 나오는 탈수소 효소를 저해하고 구토와 두통을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줄여줍니다. 설사를 먹게 하는 것인데요. 설사가 심하게 날 때 말린 도토리 가루를 미음에 타서 먹거나 알약을 만들어서 먹으면 설사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설사가 잦은 사람들은 말린 도토리 가루를 상비약으로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이 도토리의 효능이 그러니까 설사의 특효약이라고 옛 문헌에도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의보감에는 도토리에 대해서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쓰며 떫고 독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설사와 이질을 낫게 하고 장 위를 든든하게 하고 몸에 살을 오르게 하고 든든하게 한다. 장을 수렴하여 설사를 멈춘다.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해 흉년에 넘는다 라고 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 도토리에 어떤 성분이 설사를 멎게 하는 걸까요? 도토리엔 탄닌이 많은데요. 탄닌은 식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폴리페놀 중 하나로서 대장에서 장내 수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덜 익은 감을 많이 먹었을 때 변비가 생기는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이유도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비가 심한 사람은 도토리를 섭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